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경기도 한적한 작은 마을에 숙경이라는 5살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린 숙경의 집은 비록 가난했으나 부모는 모두 성품이 곱고 집안에는 늘 웃음이 끊이질 않았지요. 특히 아버지는 어린 딸 숙경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했습니다. 숙경아, 아버지가 이 땅을 잘 지켜서 너에게 꼭 물려줄 것이다.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말이다. 비록 작은 땅이었지만 세 식구 한 해 먹을 식량은 나오니 아버지가 무척이나 애지중지하는 땅이었지요. 그 땅은 숙경의 가족이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네, 알았어요, 아버지. 제가 어른이 되면 아버지 어머니를 편히 모실게요. 아이고, 우리 숙경이 말하는 것 좀 보세. 벌써 어른이 다 되었구나. 단란한 세 식구는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 한양에서 돈 많은 부잣집 이대감이 그 마을로 이사를 왔지요. 그는 높은 관직을 지낸 자였는데 욕심이 끝도 없다 보니 항상 문제를 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고을의 사또조차 그에게는 감히 나설 수도 없었지요. 그의 뒷배가 바로 조정에 힘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사 오고 3년도 안 되어 마을의 땅은 죄다 그의 차지가 되었지요. 아이고, 이대감에게 땅을 죄다 빼앗기고 이제 뭐 해먹고 산담. 아니, 그래도 자네는 땅값을 시세보다 높게 받지 않았나? 나는 딱 시세에 맞게 쳐주더구만. 그러니 내가 더 억울한 것이지. 아, 나라고 뭐 내가 팔고 싶어 팔았겠나. 팔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감쪽같이 사라질 줄 모르니 겁나서 판 것이지. 아, 그거야 나도 마찬가지라네. 땅을 안 팔려고 버티다 감쪽같이 사라진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어야지. 이대감에게 땅을 팔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 감쪽같이 사라진 사람만 해도 벌써 여러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고 마지못해 그에게 땅을 죄다 팔았지요. 헌데 숙경의 아버지는 끝까지 팔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대감은 숙경의 아버지를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대감은 자객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생을 서슴지 않는 자객들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요. 이 지도에 있는 이 땅이다. 이놈의 땅 주인이 아주 꿈쩍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럼 오늘 밤 처리하면 되겠소. 그자를 처리하고 땅 문서만 가져오면 되는 것이오. 그렇다네. 이번 일도 잘 좀 처리해주게. 알겠소, 대강. 내 몫이나 두둑히 챙겨주시오. 그날 밤 숙경의 집에 자객들이 들이닥쳐 아버지를 죽이고 땅 문서를 빼앗아 갔습니다. 여보, 정신 좀 차려봐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붙들고 흔들어 보았지만 그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지요. 어머니의 울음소리는 밤새도록 초가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숙경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울었지요. 아버지 어서 일어나 보셔요. 숙경이 목이 터져라 불러보았지만 아버지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또 한 사람 갖고만 갔어. 아, 그러게 어쩌자고 땅을 안 팔고 버틴 것이야.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구만. 마을 사람들은 아버지의 시신을 거두어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아버지를 잃은 충격 때문이었을까요? 어머니는 점점 말을 잃었고 마침내 사람조차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몸은 앙상하게 말라갔고 눈은 영혼없이 허공만을 바라보았지요. 심지어는 숨은 쉬고 눈은 뜨고 있었지만 그녀는 숙경조차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저런 불쌍해서 어떻게 산송장이 되어버렸구만. 그러게 말이여.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게 어린 숙경이만 힘들게 생겼구만 그래. 마을 사람들은 숙경의 집에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불행을 보며 안타까워들 했습니다. 그리고 이대감의 짓이라 생각했지만 그 누구도 입 밖에 꺼내질 못했지요. 그만큼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 숙경은 아버지를 죽인 자가 누구인지도 몰랐지요. 어머니, 제가 항상 곁에 있을 것이니 너무 걱정 마셔요. 그 일이 있고 어느새 1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의 혼이 나간 지 어느덧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갔지요. 5살 아이였던 어린 숙경은 어느새 15의 처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어머니는 병석에 누워있고 숙경은 마을 일을 해주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지요. 숙경은 일 없는 날에는 산에 올라 풀뿌리를 캐고 온갖 나무를 뜯어왔습니다. 그리고 죽을 쑤어 어머님께 드리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지요. 어머니, 오늘은 죽이 조금 묽은데 그래도 드셔야만 해요. 요즘은 농사일이 모두 끝나 일거리가 없어서 쌀을 구하기가 여의치가 않아요. 숙경이 어렸을 때는 마을 사람들이 먹고 남은 밥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계는 이어올 수가 있었지요. 헌데 올해는 흉년이 들다 보니 마을 사람들도 먹고 살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논밭이 말라 비틀어지고 수확할 곡식이 반도 안 되었지요. 그런데 이대감은 수확한 곡식을 모두 뺏어가고 농사일을 해온 농부들에게 쌀 한 톨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숙경도 하루하루를 버텨내기가 무척 힘에 겨웠지요. 숙경은 말없이 허공만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비쩍 마른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밤새도록 엉엉 울었지요. 한편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공터에 모여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흉년 때문에 올겨울은 어찌 나야 할지 걱정이구만. 아, 그러게. 죽어라 농사 지어졌는데 쌀 한 톨도 안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오. 이러다 우리 마을 사람들 다 굶어 죽게 생겼어. 무슨 수라도 내야 하는 것 아니오. 아, 우리가 이대감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자칫 잘못 나섰다가 숙경이네처럼 밤새 죽을 수도 있다네. 그런데 우리도 우리지만 숙경이네는 어쩐랴. 그 집은 훨씬 더 힘들 것인디. 아, 우리도 지금 코가 석자인데 숙경이네까지 어떻게 신경 써줄 수가 있겠어. 모르긴 해도 올겨울을 넘기지 못해 굶어 죽는 사람들도 여럿 나올 것이구만. 마을 사람들은 모여서 대책을 강구해봤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각자 도생하는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해질 무렵이 되어 행색이 남루한 스님 한 분이 숙경의 집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이보시게 처자, 며칠을 굶었더니 다리가 말을 듣질 않는구먼. 혹시 먹을 것이 조금이라도 있겠는가? 스님의 말에 숙경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남겨둔 죽이 조금 있었지만 선뜻 스님에게 드릴 수는 없었지요. 아이고 배야, 이놈의 뱃속이 빈이 아주 야단법석을 떠는구려. 스님의 뱃속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가 숙경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숙경은 그 소리에 마음이 약해져 스님에게 말했지요. 조금, 아주 조금밖에 없어요. 그거라도 괜찮으시다면 가져다 드릴게요. 내가 지금 많고 적고를 따질 상황이요. 그저 곡기 냄새만 맡아도 다행이요. 숙경은 부엌으로 들어가 어머니 죽에서 반을 덜어왔습니다. 물론 자신의 몫은 아예 없었지요. 그릇을 내밀던 손은 말라 있었고 눈에는 기색 하나 없었습니다. 스님은 마루에 앉아 숙경이 가져온 죽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입에 털어 넣었지요. 아이고 잘 먹었다. 그거라도 들어가니 이제 좀 살 것 같구만. 스님은 죽을 다 먹고 미소 띤 얼굴로 숙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가, 너는 내 몫을 남에게 내어주었구나. 세상이 너를 버렸어도 내 마음은 아직 사람을 버리지 않았도다. 숙경은 스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 어머니만 굶지 않으면 돼요. 스님은 숙경을 보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곧 너는 내 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헌데 그 길이 가시밭길이니 온몸에 가시가 찔리고 성한 곳이 없으리라. 기나긴 고통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영광을 얻으리니 죽음의 문턱에서 그 빛을 잡게 될 것이다. 숙경은 스님의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스님들이 흔히 하는 설법으로만 여겨졌지요. 스님은 그 말만을 남긴 채 지팡이를 짚고 마을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겨울은 사람들의 숨통을 하나하나 조여왔습니다.
마을 굴뚝에는 연기가 줄었고 밥 짓는 냄새는 며칠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했지요. 숙경은 새벽부터 산에 올라 풀뿌리를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죽을 쑤어 어머니에게 드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숙경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눈 내린 산에서 풀뿌리를 캐서 내려오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말발굽 소리와 함께 이대감이 사냥을 다녀오고 있었습니다. 이대감은 우연히 고개를 돌렸다가 숙경을 보았지요. 순간 그의 시선이 숙경에게 멈췄습니다. 저 계집에 미모가 한 미모 하는구나. 여봐라, 저 계집은 네 집 자식이냐? 대감마님, 저건 마을 끝 초가에 사는 숙경이라는 처녀이옵니다. 병든 어미를 모시고 어렵게 살고 있는 아이이지요. 이대감은 숙경의 얼굴과 외모를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선이나 연민 같은 것은 없고 오로지 음탕하고 탐욕스런 눈빛뿐이었지요. 저 아이 나이가 어찌 되느냐? 올해 15이라 들었습니다. 그 말에 이대감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딱 좋을 때구나. 그날 저녁 숙경은 산에서 캐온 풀뿌리를 섞어 어렵게 구한 보리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지요. 안에 숙경이 있느냐? 자신을 찾는 소리에 숙경은 부엌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보았습니다. 그러자 마당에는 이대감집 노비가 서 있었지요. 무슨 일이시온지요? 이대감께서 너를 보시고 여종으로 들여도 좋다 하셨다. 그러니 내일부터 나와 일하거라. 그 말에 숙경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대감의 집에서 여종으로 일하면 굶지는 않을 것 같았지요. 헌데 홀로 계신 어머님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병든 어머님을 모셔야 하기에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게 어렵습니다. 대감께서 내가 들어와 일하면 쌀도 주고 어머니 약값도 주시라 하셨다. 이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이지. 그만큼 대감께서 너를 어여삐 보신 게야. 오늘 내로 결정하지 않으면 대감께서는 없었던 일로 하실 수도 있으니 둘도 없는 기회를 놓치지 말거라. 어머니 약값까지 해결해 준다는 말에 숙경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머님을 위해서는 둘도 없는 기회였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냐 잘 생각했다. 그럼 내일부터 나와 일하거라. 알겠습니다. 이대감 집 노비가 돌아가고 숙경은 어머님 죽을 마저 써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죽 드셔요. 숙경은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어머님께 드렸습니다. 어머니 기쁜 소식이 있어요. 내일부터 제가 이대감 댁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고맙게도 대감께서 어머니 약값을 대주신다고도 했어요. 숙경은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멍한 표정 그대로였지요. 다음 날 일찍 숙경은 이대감 댁으로 갈 채비를 하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계신 방을 돌아보며 눈물을 흘렸지요. 어머니 꼭 건강하셔야 해요. 그녀는 어머니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길을 떠나갔지요. 그날부터 숙경은 이대감 집 부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부엌에는 이미 여러 여종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지요. 너는 새로 들어왔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용히 말 잘 듣고 있어야 할 것이야. 괜히 나댔다가 병신이 되는 수가 있으니 말이다. 네, 알겠어요. 숙경은 무서워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당을 서성이던 이대감이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숙경을 보았지요. 그의 시선이 숙경에게 꽂히는가 싶더니 이내 그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숙경이라 합니다. 숙경이라 이름이 참으로 곱구나. 이대감이 부엌 앞에 우뚝 서 있자 일하던 여종들이 바짝 졸아 있었습니다. 숙경은 본능처럼 고개를 숙이고 이대감을 향해 허리를 숙였지요. 오늘부터 내 차는 내가 맡거라. 이복의 자네는 이 아이에게 차 다리는 법을 가르쳐 주게. 알겠습니다요, 대감마님. 이대감이 돌아가고 여종은 숙경에게 차 다리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얘야 조심해야 한다. 대감마님 눈에 든 이상 너는 호강하거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
여종의 말에 숙경은 겁이 덜컥 났습니다. 정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까요? 쉿 조용하거라. 내 말 명심하고 조심 또 조심하거라. 그리고 이제 대감마님 차 드실 시간이니 이것을 가지고 사랑채로 가져가거라. 네, 알겠어요. 숙경은 찻잔과 차 주전자를 챙겨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대감마님 차 대령했습니다. 가지고 들어오너라. 숙경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아랫목에 자리를 깔고 이대감이 앉아 있었지요. 이리 가까이 가져오너라. 숙경은 찻잔을 들고 이대감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래, 내가 병든 어미를 모시느라 고생이 많았다지. 이제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의원을 보내고 사람을 붙여놨으니 너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 말에 숙경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에게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주다니 이대감은 정말로 고마운 분이었지요. 아가, 왜 그리 우는 것이냐? 이대감은 손수건을 꺼내 숙경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두 손을 꼭 잡았지요. 손이 차구나. 아직 한창인 나이에 이리 손이 차가워서야 되겠느냐? 이리 가까이 오너라. 이대감은 숙경의 손을 잡아 끌어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숙경은 화들짝 놀랐지만 이대감의 흑심을 의심하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방문이 열리고 이대감의 여식이 불쑥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에 깜짝 놀란 이대감이 숙경을 품 안에서 얼른 밀어냈지요. 아침부터 기척도 없이 이게 무슨 버르장머리냐? 아니 아버지, 여종 데리고 무엇을 하신 것이에요? 무엇을 하다니 손이 차가워 잠시 녹여줬을 뿐이다. 정말요? 아, 그렇다자느냐. 헌데 너는 아침 일찍 무슨 일이야? 앞전에 말씀드린 제 몸종 좀 얼른 바꿔주세요. 이왕이면 오늘 새로 들인 이 아이로 바꿔주세요. 이대감은 허튼 짓 하다가 딸에게 들키는 바람에 흔쾌히 그러라고 해주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오늘부로 그리하거라. 고마워요, 아버지.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대감의 딸 숙자는 숙경을 데리고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녀의 표정이 갑자기 돌변했지요. 내년이 지금 내 아버지에게 꼬리를 친 것이냐? 아니, 꼴이라니요. 저는 절대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네 앞이라고 거짓을 말하는 것이냐? 어서 바른 대로 되지 못할까? 정말입니다, 아씨. 저는 그럴 마음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내년이 지금 날 우습게 보는구나.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건을 감히 날 속이려 하다니. 내가 누구인지 이참에 똑똑히 알려주마. 내년은 오늘 안으로 개울가에 가서 내 옷과 이불을 죄다 빨아오거라. 숙경은 아씨의 빨래감을 가지고 개울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꽁꽁한 얼음을 깨고 빨래를 시작했지요. 살갗이 찢어지는 아픔을 참고 그녀는 손을 호호 불어가며 빨래를 계속했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야. 어머님이 병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숙경은 자신이 고통스러워도 어머님이 병치료를 받고 있어 이를 위안으로 삼았습니다. 숙경은 빨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아씨가 앞을 가로막았지요. 어디 빨래를 제대로 했나 봐야겠다. 그 빨래 이리 내려보거라. 숙경이 빨래를 바닥에 내려놓자 아씨가 빨래를 집어 들어보았습니다. 아니 이것도 빨래라고 한 것이냐? 아씨는 빨래를 죄다 땅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아니 깨끗한 빨래를 어찌 집어던지시나요? 아니 내년이 아직도 내가 무서운 줄을 모르는구나. 어따 대고 눈을 부릅뜨고 덤비는 것이야. 당장 무릎 꿇고 내게 사죄하지 못할까? 숙경은 화가 났지만 내색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무조건 참아야만 했지요. 숙경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씨를 향해 고개를 숙였지요.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음부턴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 허리 더 숙이지 못할까? 어디서 감히 내 앞에서 빳빳한 것이야. 숙경은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얼굴을 눈 속에 묻었습니다. 내년의 자세는 바로 그런 자세니라.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허리를 폈다간 그날로 너는 저승맛을 볼 것이야.
아씨가 돌아가고 숙경은 땅바닥에 떨어진 빨래를 주워 담았습니다. 그리고 개울가로 가서 빨래를 다시 했지요. 숙경이 빨래를 마치고 돌아오자 다른 여종들이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또 시작이군 시작이야. 저 아이 아씨에게 걸려도 단단히 잘못 걸렸구만. 아주 불쌍하게 되었어. 참고 견뎌내야 할 터인데 큰일이네 큰일이여. 저러다 저 아이도 혹시 죽어나가는 것 아니여? 쉿 그런 소리 함부로 꺼내지 말게. 대감기에 들어가면 자네부터 죽어나갈 것이야. 여종들은 숙경을 보며 안타까워하면서도 그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숙경이 아씨에게 찍힌 이상 그녀와 가까이 해서도 안 되었지요. 늦은 밤이 되어 숙경은 여종들의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종들이 숙경과 거리를 두었지요. 숙경은 윗목에 자리를 깔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숙경은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생각에 그녀는 모든 고통을 견뎌내야만 했지요. 헌데 문득 스님이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기나긴 고통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영광을 얻으리니 죽음의 문턱에서 그 빛을 잡게 될 것이다. 그녀는 스님의 말대로 고생 끝에 낙이 올 것이라는 말에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이보다 더한 고통도 견뎌내리라 다짐했지요. 그리고 며칠 후 한양에서 박이수라는 젊은 손님이 내려왔습니다. 어서 오시게. 그래, 자네 아버님은 잘 계신가? 그렇습니다, 대감. 아버님께서 안부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자네 아버님께서 날 잊지 않고 이렇게 자네를 보내주시다니 참으로 감사할 일이네. 제가 더 감사드릴 일이옵니다, 대감. 당분간 대감께 신세 좀 지겠습니다. 신세라니 당치도 않네. 내 집이려니 생각하고 얼마든지 있어도 좋네. 한양의 조정에서 영상대감의 장남이 지방에 일이 있어 이대감 집에서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장원급제한 상태에서 머리도 식힐 겸 지방을 돌며 백성들의 삶을 살피고 있던 중이었지요. 그는 진심으로 백성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만들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이대감 집에 머물게 된 것이었지요. 이대감과 담소를 마친 박이수는 마당으로 나와 이대감의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별채 쪽으로 가보았는데 그쪽에서 여인의 큰 소리가 들려왔지요. 박이수는 무슨 일인가 싶어 담장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담장 안에서는 여종이 무릎 꿇고 있었고 이대감의 딸이 여종에게 회초리로 매질을 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녀들 옆에는 항아리가 깨져 있었습니다. 내년이 정령 맞아 죽어야 내 말을 들을 것이냐. 어째 항아리를 깨먹은 것이야. 잠시 눈길에 미끄러져 그랬습니다. 내년이 또 변명을 늘어놓는구나. 내게 앙심을 품고 일부러 깨뜨린 게 아니냔 말이다. 제가 어찌 일부러 그리하겠습니까? 미끄러져서 넘어진 것뿐입니다. 인연이 이것 보세 아직도 변명만 늘어놓는구나. 아씨는 회초리를 들어 숙경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박이수는 너무하는 것 같아 말리고 싶었지만 여인들 일에 끼어드는 것 같아 참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여종이 나오자 박이수가 그녀를 불렀지요. 이보시오, 잠시만 나 좀 보시오. 별채에서 나오는 숙경의 얼굴과 목 주위에도 회초리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깨진 항아리에 닫혀 손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지요. 왜 그러시는지요? 박이수는 품속에서 비상약을 꺼냈습니다. 그 손 좀 이리 내보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동상에 걸릴 수가 있어. 그러니 어서 손을 이리 줘보시오. 박이수는 억지로 숙경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약을 발라주었지요. 그런데 그때 아씨가 나오다 말고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자신이 평소 흠모해왔던 한양 도령이 와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아니 오라버니가 언제 오셨소? 아니 그리고 너는 어째 여기 있는 것이야? 어서 저리 가지 못해. 숙경은 겁먹고 후다닥 자리를 떠났습니다. 방금 전에 왔다. 아니 오시려면 기별이라도 먼저 주시지 그랬어요. 이곳에 오려고 온 게 아니라 지나는 길에 들린 것이다.
아무튼 오래간만에 봐서 반가워요. 어서 안으로 들어가요. 내가 차 한 잔 대접해드리겠어요. 숙자 아씨는 박이수의 손을 잡아 끌고 별채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아이에게는 왜 그렇게 매질을 한 것이야? 아, 그녀는 새로운 여종인데 교육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길들이는 중이요, 오라버니. 하인들 길들이는 것은 나만한 사람도 없을 것이요, 호호. 그래도 적당히 해야지 심하면 오히려 반발을 사는 법이란다. 그런 것은 여인들 일이니 오라버니는 신경 쓰지 마시오. 그나저나 언제까지 있을 셈이요. 지금은 눈이 많아 이동하기가 어렵다. 아마도 눈이 녹아야 움직일 것 같구나. 호호, 그럼 겨울 내내 우리 집에 머물 수도 있겠네. 숙자는 좋아 죽는 눈치였습니다. 허나 박이수는 하나도 즐겁지 않은 모습이었지요. 숙자는 박이수를 앉혀놓고 한참 동안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러다 저녁밥 먹느라 어쩔 수 없이 그와 떨어졌지요. 헌데 저녁 식사가 끝나자마자 아씨는 여종 숙경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아니, 내년이 이제는 내 오라버니까지 넘보는 것이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요? 저는 도통 모르겠습니다. 아니, 인연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어디서 발뺌을 하는 것이야. 내년은 내 아버지도 모자라 장차 내 서방님이 되실 분까지 꼬드기다니 내년은 죽어 마땅하다. 아씨는 회초리를 들고 숙경의 종아리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쓰러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 다시 또 종아리를 때렸지요. 숙경의 종아리에서는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숙경이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지요. 그러자 분이 풀리지 않은 아씨가 밖으로 나가더니 약사발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어서 이것을 마시거라. 이게 무엇입니까? 다 내년을 위해서 주는 것이니 어서 들이키기나 하거라. 숙경은 한약으로 보이는 약사발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으로 가져갔지요. 한 모금 목으로 넘기려는 찰나 갑자기 방문이 열리고 박이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숙경이 들고 있는 약사발을 빼앗아 밖으로 버려버렸지요. 이 약을 들이키셨소? 아주 조금 들이켰습니다. 그 말에 박이수는 숙경을 후다닥 들쳐 업었습니다. 아니, 오라버니 지금 못하는 것이요. 시끄럽다. 이 아이 조금만 늦으면 큰일 난다. 박이수는 숙경을 업고 한 걸음에 의원에게 달려갔습니다. 의원, 어서 이 아이 좀 살펴주시오. 독약을 삼켰소. 박이수가 숙경을 눕혀놓자 의원이 숙경의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 약은 얼마나 마셨소? 아주 조금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요. 아직 독이 퍼지는 증세는 없으니 내가 준 해독제를 마시면 괜찮아질 것이요. 의원은 약초를 꺼내 약탕기에 넣고 다렸습니다. 자, 뜨거우니 천천히 들이키시오. 숙경은 의원에게서 해독제를 받아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잠시 후 잠이 들었지요. 해독되는 동안 잠시 잠들어 있을 것이요. 깨어나면 괜찮아질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어쩌다 독약을 마신 것이요? 사정을 말씀드릴 수는 없소. 박이수는 다음날 숙경이 깨어날 때까지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밤이 지나고 동력해 아침이 밝아오자 숙경이 눈을 떴지요. 속은 좀 어떻소? 괜찮습니다. 이만하길 천만 다행이요. 숙경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이수는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눈물을 닦아 주었지요. 잠시 후 의원이 숙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되었소. 다행히 빠르게 조치를 하는 바람에 독이 몸에 흡수되기 전에 모두 해독이 되었소. 그 말에 박이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혼자 걸을 수는 있겠소? 네, 걸을 수 있습니다. 박이수는 숙경을 데리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왜 이대감댁으로 가지 않고 제 집으로 가는 것이요? 그 집에 있다간 큰일 나겠소. 나만 믿고 나를 따라오시오. 숙경은 이대감집에서 쫓겨나면 어머님 치료를 할 수 없어 걱정이 되었습니다. 허나 믿음직스럽게 생긴 박이수가 자신만 믿으라 하니 그녀는 얌전히 그를 따라갔지요. 잠시 후 집 안으로 들어선 숙경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이 자신을 알아보았기 때문이었지요. 아니, 어머니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헌데 어머니는 말도 없이 숙경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니, 왜 울고만 있으신 거예요? 이제 병은 다 나으셨어요. 그렇단다. 여기 있는 이 청년이 의원을 보내 나를 치료해 주었단다. 어머니 말에 숙경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럼 이대감께서는 의원을 보내주지 않으셨나요? 가끔 그 집 여종이 죽그릇을 놓고 간 게 전부란다. 내게 의원을 보내 치료한 것은 바로 이 청년이구나. 어머니 말에 숙경은 분노가 끓었습니다. 그 수모와 갖은 고통을 견뎌낸 이유가 어머님 병치료 때문이었는데 이대감은 의원은커녕 약 한 접도 보내주질 않았었지요. 고맙소. 내 어머님께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시다니 이 은혜를 어찌 다 갚는단 말이요. 나는 괜찮으니 내 걱정 말고 낭자도 당분간 몸 좀 편히 쉬시오. 의원께서 해독은 되었다 하나 당분간은 쉬어야 한다고 하셨소. 그렇게 하려무나 이 청년이 쌀떡도 가득 채워주고 먹을 것을 많이 사다 놨단다. 그러니 이제 맘 편히 좀 쉬거라. 그런데 어머니의 눈빛이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두 눈은 슬픔에 가득 찬 눈빛이었지요. 그날 이후 박이수는 숙경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가 이대감 집에서 머무는 며칠 사이 이대감과 그의 딸 숙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지요. 하여 그는 그들을 상종 못할 사람들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숙경이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녀를 보호할 심산이었지요. 그런데 며칠 동안 박이수가 들어오지를 않자 이대감이 직접 숙경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아니, 자네가 어떻게? 이대감은 숙경의 어머니를 보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대감마님. 아니, 15년 만에 나타나서 죽을 죄를 지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어머니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야 옷소매로 눈물을 닦고 말했지요. 실은 숙자 씨가 대감마님의 딸이 아닙니다요. 아니, 숙자가 내 딸이 아니면 누가 내 딸이란 말이냐? 대감마님의 친딸은 바로 여기 있는 숙경아 씨입니다요. 그 말에 방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놀라고 말았습니다. 숙경도 박이수도 이대감도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아니, 내가 실성을 한 것이냐? 맞습니다요. 대감마님의 따님은 본시 발바닥에 큰 점이 있습니다요. 그래, 그 말은 나도 들어서 알고 있다. 헌데 내 딸 숙자에게는 그 점이 없다는 것이냐? 어머니는 숙경의 버선을 벗기고 이대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발바닥에 크고 선명한 점이 떡하니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본 이대감은 뒷목을 잡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대감이 쓰러지자 박이수가 그 집 하인을 시켜 의원을 불러왔습니다. 충격을 너무 크게 받은 것 같소. 깨어나려면 한 며칠 걸릴 것이오. 숙경의 어머니는 이대감 집에서 일하던 유모였습니다. 헌데 우연찮게도 이대감의 부인인 마님과 한나란 씨의 딸을 낳았지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딸과 마님의 딸을 동시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님이 딸을 낳고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그러자 욕심이 생긴 유모는 두 딸을 바꿔치기 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친딸이 지금껏 이대감 댁의 교수로 살아온 것이었지요. 헌데 자신의 친딸이 진짜 이대감의 친딸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뒤늦은 후회를 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친딸이 살인자가 되는 것은 막아야만 했지요. 그리하여 뒤늦게 유모는 진실을 밝힌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의식이 돌아온 이대감은 가마에 실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하인을 불렀지요. 부르셨습니까, 대감마님? 너는 지금 당장 가서 숙자를 데려오너라. 알겠습니다, 대감. 잠시 후 숙자가 방으로 들어오자 이대감이 말했습니다. 버선을 벗거라. 아니, 아버지 갑자기 버선을 벗으라니요? 시끄럽다 이년. 당장 버선을 벗지 못할까? 확 달라진 이대감의 모습에 숙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겁먹은 채로 버선을 벗어 보였지요. 헌데 그녀의 발바닥에는 큰 점이 없었습니다.
이대감은 또다시 뒷목을 잡고 쓰러지고 말았지요. 저 처녀를 당장 내쫓거라. 이대감의 말에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버지 지금 미치셨어요. 어서 처녀를 끌어내지 않고 무엇하느냐. 당장 대문 밖으로 내쫓거라. 이대감은 그 말을 남기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이만 나가시지요, 아씨. 이대감의 명예 노비들은 숙자를 대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아니, 내 놈들이 지금 죽고 싶은 게냐? 감히 나를 끌어내다니. 아, 못 들으셨소. 대감마님의 명을. 대감마님의 명이 있을 때까지는 얼씬도 하지 마시오. 내 아버지가 다시 나를 부르는 날, 그날이 내 놈들 제삿날이 될 것이다. 고얀 놈들 같으니라고. 먼발치서 어머니는 이를 모두 지켜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노비들이 대문을 잠그고 안으로 들어가자 숙자 혼자 대문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지요. 아버지가 다시 나를 부르기만 해봐라. 내 놈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숙자가 추위에 벌벌 떨고 있자 어머니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얘야, 내가 내친 어미다. 그 말에 숙자는 황당하다는 눈으로 어머니를 보았지요. 아니, 내가 쫓겨나니 그렇게 우습게 보여? 어따 대고 친엄이라고 씨부리는 것이야. 내년도 한번 죽어볼 테야? 망나니처럼 자라버린 자신의 딸을 보면서 친어머니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구나. 이게 다 이 어미의 업보니라. 아니, 인연이 지금 뭐라는 것이야. 어서 저리 썩 꺼지지 못해. 잠시 후 박이수가 그들 앞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숙자야, 이분의 말이 모두 맞다. 이분이 내 친어머니야. 아니, 오라버니까지 왜 그래? 다들 내게 이러기로 짠 것이야. 짠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이제 너도 너의 운명을 받아들이려무나. 그 순간 숙자는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다들 내게 왜 이러는 것이야. 그녀가 한참을 울고 난 후 박이수는 숙자를 데리고 그녀의 친어머니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숙경과 마주쳤지만 그녀는 아는 체도 하지 않았지요. 숙경도 그녀에게 분노가 쌓였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이대감이 충격을 크게 받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재산을 숙경에게 상속했지요. 숙경은 이대감이 마을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땅을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환호성을 질렀지요. 이제야 숨 좀 쉬고 살게 되었구만. 그래? 그러게 말이오. 숙경이가 이대감의 친딸이었다니 이게 다 무슨 일이오. 아, 글쎄, 이대감이 자신의 친딸인지도 모르고 그녀에게 욕망을 드러냈으니 이게 다 무슨 비극이야. 아, 그건 그렇고 숙경아 씨 마음이 착해서 망정이지 숙자가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우린 끝장이었어. 그러게 말이여. 숙경아 씨 어려서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준 것을 숙경아 씨도 고맙게 생각한 게 아니겠어. 숙경아 씨 덕분에 우리 마을은 사른겨.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는 숙경의 칭찬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숙경은 자신을 길러준 유모에게도 땅을 내주었지요. 그녀의 죄를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정든 것까지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숙자는 결국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낳아준 친어머니와 새롭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녹고 들판에 꽃이 피자 박이수는 숙경과 들판을 걸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나도 한양으로 올라가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제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언젠가 스님이 찾아와 말했다고 했지요. 죽음의 문턱에서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모든 게 스님의 말씀대로 된 것 같소. 맞아요. 제가 힘들 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말이에요. 그렇구려. 이제 제자리로는 돌아왔으나 가족이 없으니 이참에 새로운 가족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떻겠소? 새로운 가족이라니요. 나를 당신의 가족으로 받아주시오. 나는 당신의 서방이 되고 싶소. 이숙경의 볼이 갑자기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어쩔 줄 몰라 고개를 숙였지요. 박이수는 그런 그녀를 가슴으로 안아주었습니다. 당신은 척박한 삶 속에서도 따스한 마음을 잃지 않은 분이요. 나는 그런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의 가을 두 사람은 한양에서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지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늘은 속일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대감은 권세로 사람들을 속이고 재산을 빼앗으며 살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모는 욕심이 앞서 진실을 숨겼지요. 그리고 두 사람은 한동안 잘 살아왔습니다. 헌데 하늘은 그들의 죄악을 가만두지 않았지요. 결국 이대감은 죽음으로 죄값을 치렀고 유모는 망나니 같은 딸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니 저지른 죄는 시간이 걸릴 뿐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교훈적인 이야기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음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